민족 대명절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작황 부진이 더해지며 식료품 물가가 더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추석 성수품 가격 관리를 중심으로 한 물가 안정 대책을 예고하며 고물가 부담이 얼마나 덜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말씀해드린 대로 이제 추석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관련해서 식료품 값이 계속 뛰고 있어서 이걸 지켜보는 서민들의 심정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나 오른 겁니까? 추석이 9월 10일이에요. 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추석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달이 안 들어있는 연도가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올해 추석은 평소에 9월 말 10월 초보다 성큼 당겨진 9월 10일부터인데요. 네.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추석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핵곡식을 같이 나누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이러는 민족의 대명절인데 올해는 새로운 물건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 추석을 맞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공급망 물류 대란으로 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추석 변수까지 또 하나 겹치면서 물가가 지금 더 오르고 있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지금 날씨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폭염에다가 또 계속 장마가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농산물 작황이 좋지가 않은데요. 지금 뭐 배추라든지 또 식용유, 무, 감자, 오이, 뭐 밀가루 이런 제품들은 많게는 거의 70% 이상 아주 급등을 한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식료품은 섭취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당장에 어디서 공장에서 찍어낼 수도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석과 겹쳐서 물가 대란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대책 회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물가는 CPI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6.3%까지 오른 게 가장 최고 통계인데요. 네. 요게 지금 추석을 앞두고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지금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 성수품 가격 관리를 중심으로 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정부도 물가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는 만큼 아주 적극적이고 대대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는데 아직 한 달이 더 남은 상태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이래서 이번 주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대책회의를 갖고 추석 민생 대책을 발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추석 때 물가가 급등해서 서민들이 추석을 제대로 과세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한다는데 또 추석 때 한 번 물가가 오르면 이 물가라는 게 한 번 올랐으면 하방 경직성이 있어가지고 한 번 오른 물가는 사후적으로 잘 안 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점적으로 경제정책의 모든 중점을 지금 물가에 둔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는데 우선 가시적인 정책으로는 할당관세 제도라고 해서 관세를 일부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품목, 특히 식료품이나 채소류 이런 품목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제로로 한 그러면 세금을 일체 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정부 재정은 좀 악화가 되겠지만 물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생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 비축물 관리를 총점검을 해서 추석을 앞두고 특별히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모자라는 품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격하게 그 비축물을 풀고 또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긴급 수입하는 이런 지금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추석 때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이 별로 오르지 않거나 소득이 없어서 추석을 과세하기 어려운 이런 취약계층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잉여물 위주로
정부의 쿠폰 정책 이런 것도 같이 동시에 배려하는 종합 추석 물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할당 관세 제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농산물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로 관세를 조금 더 낮춘다면 이 부분도 좀 고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은 해외로 비해서 비교적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또 그렇게 높아지게 된 데는 우리나라의 생산 단가도 높지만 우리나라 농어촌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율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수입할 때 매기는 세금 이 테리프라는 관세율을 좀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높게 적용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물가가 좀 더 높아진 경향이 있는데요. 이 대목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이 할당 관세를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곧 그 구체적인 금액은 추경호 부총리가 이번 주 중에 발표를 할 텐데요. 이미 지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하고 있죠. 그 밖에 뭐 대파라든지 또 옥수수, 대두, 감자 이런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일체 과세하지 않는 이런 제도를 일정 기간 시행을 하고요. 또 이 농산물 유통 관리에서도 유통 단계가 복잡하거나 그 과정에서 마진이 너무 높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대목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주 정밀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격 폭등 요인을 막겠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추석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물가의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건곤일척에 한판 승부를 하는 것인 만큼 이번 추경호 부총리 등이 주도하는 이 경제장관 회의의 물가 대책 또 추석 민생 대책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올라간 물가는 이제 내려오질 않고 저희가 이제 바라는 건 물가 상승률 그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좀 기대하고 있는데 올 가을쯤 정점을 찍고 완만한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추경호 부총리의 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이와 또 변수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추경호 부총리가 우리나라 물가는 9월 달에 좀 피크를 치고 10월 달부터는 안정세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여러 번 전망을 했는데요. 네. 저도 추경호 부총리 말에 아주 동감합니다. 현재 지금 국제 유가가 한때 배럴당 14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80달러대로 거의 뭐 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지금 반토막이 나 있어요. 그다음에 국제 곡물 가격도 40% 이상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막혔던 밀 등 우크라이나 작물이 지금 흑해를 통해서 다시 배를 타고 내려오면서 곡물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휘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급망 물류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막혔던 국가 간의 또 코로나 대응의 속도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반도체 칩 같은 자동차 칩 같은 이런 게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물가가 오른 경우가 있었는데 이 대목도 지금 서서히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역기저 효과라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 10월 달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10월 달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로 할 때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현재 9월 달에는 6%대 중후반까지 올랐다가 10월 달에 5%대 또 11월 달에는 5% 초반 또는 4%대로 적어도 상승 기류는 이제 꺾이고 피크 아웃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갑자기 과거처럼 제로로 떨어지거나 또 마이너스로 가는 것은 아니고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상승세가 꺾였다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가 관리를 위한 노력은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함께 당분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직장인분들이 조금 더 반길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를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될 텐데 직장인들의 그 소득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든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이 대목이 급여 생활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세금 부담 감소로 나타나는데요. 현재 똑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월급 봉투를 자세히 보시면 기본급이 있고 또 각종 수당이 있는데 그중에서 식대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10만 원까지만 이게 그 소득 과표에서 빠졌거든요. 이렇게 식대로 나가는 금액은 10만 원까지는
기업에서 또는 단체에서 개인에게 주더라도 이것을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전체 소득세 계산을 할 때 그 대상인 과표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번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이 식대의 그 소득 공제 금액을 20만 원으로 2배로 올렸습니다. 이 금액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매월 20만 원까지 그 소득이 과세가 이제 안 되면 연간으로 합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70만 원, 80만 원까지도 소득세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이것을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소득 공제 액수를 높이다 보니까 원래부터 세금이 적었던 저소득층은 세금을 원래 적게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식대 소득 공제액을 높여도 세금을 적게 내는 금액이 7만 원,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반해서 소득이 1억 또는 그 이상으로 훌쩍 높은 사람들은 70만 원, 80만 원까지 적어도 절대 금액으로서는 소득 공제의 그 대상이 더 커졌거든요. 물론 비율로서는 전 국민이 똑같습니다만은 뭐 그런 면에서 그 조금 뭐 이 소득이 격차에 따라서 좀 느끼는 체감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가장 많은 인구가 포진해 있는 연소득 4천만 원, 5천만 원 뭐 이런 분야에 있는 경우는 한 30만 원 또는 40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그래서 이 문제 이미 지금 이 식대의 소득 공제 과표를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린 것으로 국회를 통과했어요. 통과해서 당장 다음 달 급여부터 각 기업체에서 월급 급여표를 좀 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소득층의 그 혜택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액 공제 제도를 좀 조정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아직 그 국회에서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조정해서 소득 계층 간의 형평성을 막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이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은요. 소득 공제가 있고 세액 공제가 있는데 소득 공제라는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쳐서 소금 과표를 낮추면서 실제 내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고요. 세액 공제는 그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일단 나온 세금에서 일정 금액 깎아주는 건데 이번에 고소득층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고소득층에는 세액 공제 한도를 좀 줄인다. 이것이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하면 저소득층, 이 소득세라는 게 누진세율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어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고소득층일수록 이 세액공제가 좀 축소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득 공제 부분에서는 일단 비율로서는 모든 계층이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지만은 지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누진세율을 하다 보니까 소득 금액이 적은 데는 원래 세금 자체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 공제액을 크게 해줘도 덜 내게 되는 세금의 폭이 적고 세금이 그 급여가 많은 사람들은 그 소득 공제를 해줌으로 인해서 큰 돈에 비교적 큰 돈에 70만 원, 8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됐는데 이 대목은 세액 공제를 조정해서 형평성을 조절한다. 이렇기 때문에 뭐 이로 인한 소득세의 그 식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소득 공제 금액 증가로 인한 계층 간의 차이는 별로 없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면 그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치포라고 하죠. 그 예비 회의에 우리나라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내일에 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신경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현안을 꼽으라면 역시 지금 반도체 치포 동맹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요. 반도체 치포 동맹이라는 것은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반도체 가장 강한 나라들끼리 뭉쳐서 새로운 산업 표준을 만들고 서로 수요 공급을 조절해 나가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기술을 미국이 다 개발해 놓고도 그 반도체가 이제 대부분 생산은 한국이나 대만에서 하고 있고 또 중국이 급속하게 따라오고 있는데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기술 안보 무기도 만들어내게 되고 미사일 같은 제품도 지금 중국이 고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기술이었던 반도체를 미국 중심으로 좀 새로 판을 짜보겠다. 이러는데 우리는 지금 입장이 조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반도체 기술 아직 설계 같은 부분은 아직도 미국에서 들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협력 차원에서 보면 미국과의 동맹이 불가피하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도요. 그런데 그렇게 들여온 반도체를 또 중국에 가장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치포 동맹은 뭐 겉으로는 반도체 치포 동맹이지만 속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자, 중국의 반도체를 제대로 공급하지 말자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치포 동맹에 참여하지 말라고 여러 번 간접적으로 시그널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곤혹스러운데 이 치포 동맹이 공식 발족하기 전에 예비 회담을 미국에서 하겠다 해서 한국에 참여하자고 제안을 해왔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치포 동맹에 가입할지 안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는데 예비 회담에 좀 참석을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치포 동맹에서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반도체 산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있을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를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